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어제도 다뤘지만요. 오늘 안 다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라젠에 대해 간단하게 기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은 2006년에 설립됐고요. 2016년에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개발입니다.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 생산 CMO인 ALB 유럽과 JX970의 임상 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독성 시험, 효능 시험 등 전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신라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어제 신라젠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과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 바로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사실 70%의 거래제기 요건 또는 30%의 속개 요건이라고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 예상과는 다르게 상장 폐지가 좀 결정이 되면서 17만 이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이 답답함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 네. 2022년도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사 주권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결과 상장 폐지로 심의됐다. 이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자, 이게 뭐냐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정리매매로 좀 들어간 게 아니라 최종 심의 의결을 3심급인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장 유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네. 개선 기간을 한 번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최종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두 가지 어떤 선택지만 좀 남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분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과연 미미했길래 어떤 사항들의 미미점이 있었길래 상장 폐지가 좀 결정됐을까? 어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안정성, 지속성, 재무 건전성 세 가지 어떤 체크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를 신라젠 측에서 준비를 해서 이행 내역서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충분히 좀 검토해서 바로 어제 기심위에서 최종 상장 폐지를 좀 결정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자료들에서 나왔던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이 거래소 관계자가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고 최대 주주 M2N으로 바뀐 이후에 1천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다. 그리고 계속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좀 남겼는데 이 거래소의 핵심 관계자의 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팩트 체크는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손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회사가 상장 유지, 즉 거래를 좀 재개해 줬는데 회사가 향후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 요소가 없다면 바로 또 거래 정지에 걸리거나 회사 어떤 존속 능력에 의문이 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어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계속 기업의 어떤 지속성 여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있었을 것이다. 자금 조달이 1,000억 된 거는 좋다. 좋은데 파이프라인은 좀 줄었고 이 비용으로 막대한 임상 비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좀 제기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맞다라고 좀 결정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좀 맡기게끔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신라젠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영진을 전부 교체했고
자금을 유치해서 1,000억 원에 최초에는 한 500억 이상의 어떤 자금 조달을 좀 요구했는데 그 2배에 해당되는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중대 파이프라인을 임상시험까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좀 의결한 이 사유에 대해서 네. 많은 의견들 좀 분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 네. 두 번째 최대 주주의 M2N의 최근 어떤 파산 신청 제기, 관련된 어떤 이 대주주의 어떤 적격성의 어떤 논란 부분까지 좀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상장 폐지 결정을 하는데 좀 작용됐을 것이다. 자, 이건 분명 카더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신라젠에서 제출한 계속 이 개선 계획서에 대한 어떤 이행 결과 보고서의 어떤 내용들이 네. 다소 좀 미흡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내역서에 대해서 좀 공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라젠 관계자 입장에서는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개선 기간을 좀 받도록 좀 어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최종 심의 결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게 만약에 최종 심의에서도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상장 폐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지금 이 스케줄이 좀 많이 궁금할 텐데 네. 지금 차근차근 우리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20일, 자 2월 18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나 네.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상장 폐지로 결정했을 그 사유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사유 통보가 아마 회사 측에 좀 도달이 됐을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들이 좀 그쵸? 부족했다면 네. 시장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좀 판단이 된 것이다. 어필이 좀 됐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미흡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주세요라고 한 번 더 읍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쟁점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지만 네. 너무 이 판단에 대한 어떤 잣대가 신라젠에 좀 더 가혹하지 않겠는가. 가령 코스닥의 어떤 소형주가 개선 기간을 좀 받는 상황이라면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유치했을 때 오히려 거래 제기가 쉽겠죠. 네. 그렇잖아요. 1,000억은 사실 적지 않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쵸. 이게 바이오 업종에서 적용됐을 때는 이렇고 네. 제조회사나 기타 유통회사에 적용됐을 때는 자, 이 형평성의 어떤 잣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향방은 1,000억 자금 조달 이후에 회사 임상 모멘텀이 좀 가셔야 될 때 추가적인 제한 노력은 회사가 향후에 해야 될 일이지 개선 기간 안에 뭐 수조 원을 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는 충분한 개선 계획에 따른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이 부분이 기심의 어떤 판단에서는 향후 파이프라인에 네. 이 수가 좀 줄었고 시작하는 이 사업의 향후 이 개발 비용이나 임상 비용 등을 좀 충당하기는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이 판단의 좀 잣대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장 폐지는 좀 의결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바로 정리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개최를 해가지고 만약에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한다면 그 부분이었죠. 논란이 됐던 아까 그 부분이었죠. 그쵸? 계속 기업 가치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다시 이 상장 유지 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개선 기간을 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1차적인 어떤 선행 요건 다 충족을 했고 네. 그렇다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투자 자금을 얼마만큼 더 모아서 회사의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할 것인가. 자, 이게 지금 숙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최종 심의에서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아니죠. 만약에 최악의 네. 상황에서 2월 18일 날 한국시장위원회에서도 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면 네. 바로 정리매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경영권의 변경이 완료가 됐고 1,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고 임상시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상장 폐지가 좀 결정이 된다면
지금 새로운 최대주주의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접수와 상관없이 정리매매 일정들이 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만우 사태 이후로 이게 바뀐 거예요. 간만우가 최종 30까지 결정을 받아서 다시 상장 유지, 즉 시장은 좀 돌아왔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네. 이게 한 번 더 반복된다면 정리매매 때 지분을 팔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겁니다.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좀 제기된다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여부까지는 정리매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에 2월 18일 날 영업일 기준에 이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충분히 법적인 요소로 좀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회사가 아무래도 법적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17만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겠다. 바로 이 신청을 좀 제기했고 네. 이에 따라서 2월 18일 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좀 다뤄질 텐데 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신라젠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제도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의 정확한 명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어떤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알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회사와 기업심사위원회 측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양사의 어떤 주장들은 좀 팽배한 어떤 상황들인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개선 기간을 좀 받지 않겠는가. 자, 과거 코오롱 티슈즈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최종 상장 폐지 의결 사항이 있었다가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개선 기간을 더 받고 여기서 기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만한 요인들을 해소한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개선 기간을 받을 것 같고 또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명을 한다면 충분히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신라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조광페인트입니다. 조광페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광페인트는 1967년에 설립됐고요. 1976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도료 전문 회사고요. 전기전자 재료 및 점 접착제 사업 부문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료 제조사 중 시장 점유율은 5위에 해당하는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736억 원, 영업손실 65억 원, 당기 순손실 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270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광 페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어떤 공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 총 3개 이 자금 조달 결정과 네. 이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바로 어제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그리고 교환 사채 발행 결정,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결의했는데 먼저 이 공시를 살펴보기 전에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환 사채와 교환 사채 한 차례 우리가 좀 용어 설명 좀 해드렸는데 네. 전환 사채는요. 자, 사채입니다. 갚아야 될 빚이죠. 회사가 갚아야 될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증권입니다. 사채가 최초에 발행이 되면 이 사채가 향후 1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갚아야 될 어떤 사채권의 형태로 투자가 좀 되고 있는데 정해진 일종의 이 전환가액을 통해서 이 채권자가 1년 후에 주가가 좀 상승한다면 그 차익을 노리고 주식으로 좀 전환하는 요건의 이 투자 형태가 전환 사채권 발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 사채는
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3자 네. 다른 상장법인의 어떤 이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 자, 교환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하는데 1년 후에 상환을 받을 수 있고 자, 정해진 대상 목적물은 단순하게 신주가 아니라 이미 발행되어 있는 구조라는 이 차이점이 좀 있는데 교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이 자사주, 자기 주식을 일정 행사가에 도달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좀 예상이 된다면 회사의 자사주만큼 행사해서 회사의 자사주를 좀 받아가는 그런 투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인데요. 회사는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했는데 정간의 발행 총량은 1,000억입니다. 지금 자 1,000억이죠. 1,000억이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잘못 공시가 좀 됐네요. 이게 이 회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예, 이건 공시의 오류입니다. 회사가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는 1,000억인데 자 100억을 조달했는데 지금 이 사채 발행 건면 총액을 1,00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회사가 좀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고 이 중 25억 원을 네. 운용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의 취득자금으로 75억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사채 건면 표면이자 제로 그리고 만기이자 모두 0원이죠. 즉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무이자로 좀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회사는 신한금융투자 외 운용사들에게 지금 납입을 하는데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의 용도는 종속회사인 CKEM솔루션의 해외 공장 구축 그리고 필요의 투자 자금과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75억은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 네. 나머지 25억은 운영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공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좀 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이 1,000억으로 또 기재를 했네요. 자, 100억인데 좀 1,000억으로 좀 기재를 좀 했고 운영 자금은 25억, 타법인 증권 자금 75억, 전체 100억 원의 자금을 마찬가지로 무이자 자금 조달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신한금융투자 외에 기관 투자자로 보여지고 종속회사의 해외 공장 구축에 필요한 투자 자금과 당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행사가액에 대한 어떤 계리가 좀 틀립니다. 지금 행사가액을 보면 지금 교환가액은 11,350원이었고 아까 우리가 봤던 전환사채의 행사가액은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상단에 있었는데 네. 자, 금액이 1,279원입니다. 어제 이 조강 페인트의 종가가 9,700원을 좀 제가 기억을 했는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히려 발행가액이 더 높다는 자,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전환사채의 발행을 좀 결정하면서 회사의 어떤 기대감을 좀 줬던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광 페인트가 교환사채와 또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다는 공시 보고 왔는데요. 최근에 또 조광 페인트의 행보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나요? 일단은 아까 힌트가 있었습니다. 전체 2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고 150억 원은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을 쓰고 50억은 운영 자금으로 좀 조달했다. 그런데 최근 5일 날 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 신기술 적용한 이 접착제를 가지고 글로벌 이 사업에 좀 진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CKEM솔루션 종속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을 좀 보니까 접착제, 전기, 전자, 신소재 사업을 좀 영위합니다. 이 조광 페인트는 주력 사업으로 지금 도료 사업을 하고 있죠. 즉 페인트 사업을 좀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의 어떤 적용군은 특정된 산업에 좀 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도료사들의 신규 사업에 좀 가시화되고 있었죠. 노르페인트의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좀 밝힌 바 있으면서 주가가 좀 단계 좀 급등한 이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광 페인트 역시 신규 사업으로 좀 점 찍은 이런 부분들이 접착제, 점착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좀 적용되냐면 이 태양광 모듈 부품의 핵심 부품인 이 백시트의 접착제 용도로 좀 사용되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용 편광판의
이 첩착제 부분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다. 새로운 어떤 도료 사업 외적인 신규 사업에 좀 더 집중하면서 회사의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 200억 원의 자금 조달이 150억 원의 종속회사에 좀 투자된 만큼 사업의 어떤 이 신규 사업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의 확장성을 가져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세워주세요. 네, 종합페인트 오늘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뭐 종가 마감을 좀 한 2분 앞두고 있는데 오늘 10.22% 상승한 1,350원에 좀 급등세가 좀 간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실적적인 요인도 좀 나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로 사업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기에는 산업이 좀 다소 제한적인 좀 요건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어떤 신소재 부분보다는 태양광과 디스플레이의 신소재 사업에 좀 선회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이 사업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겁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 지지대 라인으로 좀 보여지는 8,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이고 신규점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지수의 어떤 이 상방 흐름이 사실상 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간 좀 대응을 하는 이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이 구간입니다. 9,000원에서 9,300원, 9,000원에서 9,300원 도래 기간에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9,000원을 좀 이탈한다면 자, 여기까지가 괜찮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에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1분기 이후 또는 2, 3분기까지의 종속회사 실적 반응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는 흐름 가져가도 괜찮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속회사 실적 부분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자 관점으로는 8,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000원에서 9,300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9,000원이 이탈된다면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포트 비중 10%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1962년에 설립됐고요. 1999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요 품목은 관전기능 개선제, 고혈압 복합제, 유착 방지제 등 제약 매출이 국내 93.6%, 해외 6.4%의 비중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미국 등 해외 현지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을 판매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95억 원, 영업손실 57억 원, 단기 순손실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및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풍제약에 대한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신풍제약은 좀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크신 종목일 테고 회사의 어떤 이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도 너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제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좀 볼 텐데요. 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정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영국에 승인 신청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임상 시험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수준이다. 자, 100개를 넣으면 10개가 시판허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 연구 개발 단계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임상 시험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 유효성,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평행, 자, 가짜약 대조 제3상의 임상 시험까지 좀 진행 좀 하겠다는 건데
자,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돌입 부분이에요. 단계는 코로나19 치료제. 자, 시험 기간은 영국입니다. 네. 자, 근데 이 공시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에 크게 작용되지 못하고 오늘도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늘 보합권에 좀 맞추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신풍제약이 왜 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신뢰성을 좀 급격하게 상실했을까? 지금 임상 모멘텀에 대한 영국의 신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반응 요소가 좀 뜨겁지 못한 사유는, 자, 이미 이제 회사의 어떤 신뢰가 모두 상실된 겁니다. 자, 피라맥스정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시판 허가된 이 치료제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료제로 좀 개발하겠다라고 임상시험이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거의 2년의 이 시간 동안에 아직까지 나온 유의성의 확정 논란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유의성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고 확실한 어떤 이 조건부 시판 허가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임상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수반된 채 주가는 거의 뭐 20배 가까이 뭐 급등만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요 경영진 또는 회사가 막대한 지분을 시장에 블록들을 팔았죠. 그쵸. 회사는 자사주로 2,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최대 주주 또한 고가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폭을 키워오고 있는데, 근데 공시 내용을 보면요, 임상 결과에 따라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습니다. 기대감에 이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한데 바이오주나 또 제약주를 매수해야 될 때 시청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짚어주세요. 네, 임상 3상의 돌입이라는 거는 사실상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고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수반되면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피라맥스정의 어떤 유의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더 반영되고 있는 흐름인 거죠. 최근에 모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좀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한 매체에서 코로나19가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에 효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 관계자가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에서 효능이 조금 있었던 건 맞지만 바이러스의 감소량이 많지 않았고 그 감소량은 자연적인 어떤 감소량과도 상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안을 좀 해줬지만 회사가 알겠다라는 어떤 확인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이 개발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이 바로 임상시험만 돌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성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피라맥스정이 말라리아 치료제로서의 효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치료제를 명확하게 치료한다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글로벌 화이자라든가 머크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미 시판돼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3상에서 시판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게 영국의 임상 2상에서의 또 유의성 입증을 좀 했다면 충분히 조건부 시판 허가를 통해서 이미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회사는 11월 24일 공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고조된 상황이었죠.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약정이었는데 11월 24일 동아일보 발 보도였습니다.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혐의 보도 관련에 대해서 회사가 내용을 밝혔는데 2021년도 11월 24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경찰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250억 조성 혐의. 자, 이 기사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지금 압수수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행 사항, 확정 사실 등이 발생될 경우에 관련 사항을 제공시하겠다. 자,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라맥스정으로 주가는 급등했고 이에 따라서 임상 기대감을 수반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의 어떤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고 결과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고가의 자사주도 팔았죠. 그리고 최대 주주도
고가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좀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억 원의 비자금까지 조성되는 자 이런 어떤 사면타로 인해서 주가 좀 회복될 리가 좀 만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까지 임상 결과 유의성 입증도 미미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신풍제약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지금 최근 1년간의 주가의 어떤 흐름의 일본 고점을 좀 보더라도 지금 15만 원대에 형성됐던 주가인데 자 이게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꼭지는 여기였죠. 지금 보면 21만 4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주가의 시작적인 어떤 선행 부분이 멀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거의 한 10,000원대, 16,000원대 있었던 이 종목이 자 피라맥스정에 이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임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한 이제 급등세를 연출했다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 자 탄탄히 형성된 이 지지대마저도 돌파한 거죠. 자 97,000원까지 좀 하회하면서 최근에 압수수색 조성 혐의까지 비자금의 어떤 조성 혐의까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연 저점의 부근까지 지금 완전 폭삭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데 대다수의 어떤 이 포인트 부분 10만 원에서 14만 원대 막대한 이 투자자들 매물대가 좀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추세전의 어떤 시그널은 자 하나뿐이 없어요. 정말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입증해서 10판허가가 돼서 이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좀 수반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는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객관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회사의 불확실성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회사의 중대한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아니다. 물론 어떤 주가의 부분은 저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정해서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맞겠지만 그보다도 앞선 리스크가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압수수색에 관련된 어떤 경찰의 조사 내용이 확정될 경우에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즉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근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어떤 매물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대에 뭐 거의 걸쳐 있는 매물대들이 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사실 뭐 손절의 의미가 좀 없는 구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잘 체크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회사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라젠과 조광페인트, 신풍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공시 있으시거나 오늘 알아본 공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